단 일주일 만에 당신의 삶 전체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토요타, 인텔, 픽사, 맥도날드,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까지 변화시킨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세계 정상의 스포츠 팀들도 정상으로 올려놓았고, 더 놀라운 점은 오늘부터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당신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선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식 철학 카이젠이라 불립니다. 공장과 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진짜 힘은 일상과 생산성, 건강, 인간관계까지 스스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최고들이 활용하는 이 방법으로 당신이 7일 안에 삶을 바꾸기 시작하도록 한 걸음씩 안내할 것입니다. 첫째 날, 토요타처럼 관찰부터 시작하라. 오늘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토요타가 생산 라인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나사 하나를 조이기 전에도, 어떤 기계를 재설계하기 전에도 그들은 먼저 현장을 보고 현장을 느끼고 모든 과정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들은 그것을 직접 가서 본다는 뜻의 헨센부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로 이 관찰의 기술이 토요타의 성장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그 원칙을 따라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의 방식과 흐름을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산성을 올리려고 억지로 애쓰지도 말고 앱을 삭제하거나 새벽 5시에 억지로 일어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책상 위를 갑자기 정리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단 하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고치려면 후드를 먼저 열고 안을 봐야 하듯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오직 진단의 날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앗아가는 것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드는 요소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보세요. 스스로를 탓하려는 것도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라는 공정 라인을 냉정한 기술자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느라 30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적으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 휴대폰을 만지며 15분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것도 쓰세요. 일을 순서 없이 하다가 더 지치고 있다면 그 사실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뜨거운 지점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 뜨거운 지점이란 하루 중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와 시간 집중력을 흡수해버리는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횟수가 10번이 넘는다든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자꾸 다른 일로 도망치게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점들을 명확히 알아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삶을 공장처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그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해 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정보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지? 이 일은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이 행동이 나의 목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시간을 채우고 있는 걸까? 관찰을 도와주는 도구는 간단합니다. 하루를 시간대로 나눠 적을 수 있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고 수첩에 행동과 걸린 시간, 그때 느낀 감정을 적어도 좋습니다. 혹은 빠르게 음성 메모를 남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휴대폰을 단 5분만 본다고 착각하지만 막상 시간을 재보면 40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삶의 구조를 왜곡시킵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머릿속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도 아니고 해결도 아닙니다. 오직 보는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습관을 고치기 전에
어떤 성격을 바꾸기 전에, 어떤 장비를 개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력은 앞으로 7일간의 여정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변화에 있어서도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제대로 해낸다면 내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 바로 당신 삶의 정체 지점을 아주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면 다시는 예전처럼 무심하게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엔지니어의 눈으로 내 일상을 훑어보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 어디가 문제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인 분해와 분석이 등장합니다. 1980년대 인텔은 일본의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밀리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더 빠르게 더 적은 결함으로 더 낮은 비용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인텔은 포기하고 물러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공정의 각 단계를 샅샅이 들여다보며 몇 주 동안 연구 개발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단순한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분석은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집중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데이터와 명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비슷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고도의 생산 라인처럼 분석해 보세요. 아침에 시간을 낭비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휴대폰 때문에 산만해진다고만 하기엔 부족합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하나씩 쪼개서 적어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한 편의 영화라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장면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닙니다. 첫 장면에 무엇을 하는지, 침대에 누워서 소셜미디어를 보는지, 바로 일어나서 커피를 준비하는지, 옷을 고르느라 스무분을 흘려보내는지 모두 적으세요. 작은 점 하나라도 빼놓지 마세요. 종종 문제의 본질은 한 번에 사라지는 커다란 시간이 아니라 모여서 수시간을 빼앗는 사소한 행동들의 집합입니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 시각적인 지도를 만드세요. 한 장의 종이든 칠판이든 혹은 미로나 엔첸 같은 도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루를 박스와 화살표로 그려보세요. 알람이 울리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가고 아침을 준비하고 옷을 고르고 집을 나서서 출근하는 그 흐름을 차례로 적습니다. 각 단계 옆에 그 행동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매번 즉흥으로 하는 일인지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채우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더 적은 노력으로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는지 솔직해지세요. 당신이 생산적이라고 믿은 행동들이 사실은 숨겨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 답하는 일이 중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루에 20번씩 확인한다면 그것은 생산성의 구멍으로 전락합니다. 바로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텔이 공정을 분해했을 때 목적은 직원을 비난하거나 부서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빈틈없는 하루에 총체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면 친구 하나는 자신이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많이 잃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 지도를 그려보니 가장 큰 시간 낭비는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뭘 요리할지 즉흥적으로 고민하고 재료를 찾고 설거지까지 하느라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인식의 전환만으로 그는 시간 관리에 성공했고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둘째 날의 목표는 아직 변화를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도로 보일 때 비로소 막연한 문제가 구체적인 설계로 바뀝니다.
오늘 인텔처럼 분해하고 분석하며 이해하세요. 내일은 그 명료함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개선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개선 중 일부는 거대한 투자나 대대적인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지만 정교한 조정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수십 년간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공장에서 지속적인 개선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 대부분이 수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겉보기엔 별것 아닌 듯 보이는 미세한 조정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는 비누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산업용 환풍기의 회전 속도를 살짝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기계를 새로 샀거나 설비를 개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팬 속도만 조정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간 에너지 소비가 4% 줄었고 비용으로는 약 28만 유로를 절약했으며 탄소 배출량도 10,000톤이나 줄였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변화 하나가 그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엎거나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현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작은 변화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하루에 1%씩 개선한다는 철학입니다. 만약 매일 단 1%씩 나아진다면 1년 후 당신은 시작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반복이 가져오는 힘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미세한 조정, 즉 마이크로 습관을 찾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옷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전날 밤 미리 옷을 준비해 두는 것,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책상 위 가까이에 정리해 두는 것, 잠에서 깨자마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침대 옆에 물병을 두는 것, 또는 잠들기 전 머릿속 생각을 비워내기 위해 메모장을 옆에 두는 것. 이처럼 단숨에 바꿀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줄여주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미세 조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제 만들었던 루틴 지도를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자문해보세요. 이 단계는 더 쉽게 만들 수 없을까? 반복적으로 생기는 마찰은 무엇인가? 미리 준비해두면 고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절대 사소한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비행기가 비행 도중 단 몇 도만 방향을 틀어도 수시간이 지나면 도착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조정이 반복되면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결과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메모하세요. 설령 그것이 어리숙해 보이거나 평범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할 수 있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니레버의 공장에서 단 4%의 에너지 절감이 큰 기반이 되었듯 당신의 삶에서도 그 작은 변화는 도미노처럼 영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지 루틴 속 어떤 물건 하나의 위치를 20cm 옮기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버진그룹의 창립자 리처드 브랜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라. 이 말은 수많은 창업가와 창작자들에게 일종의 좌우명이 되었고 거대한 사업에만 적용되는 원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완벽주의는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기회를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하자. 도구가 다 갖춰지면 때가 완벽해지면 하자. 그러나 그런 순간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는 계획의 반복 속에 갇히게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읽고 조사하고 비교하지만 정작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그 정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시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만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 얻는 체험과 감각 결과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 날에 뜨거운 지점을 찾고 둘째, 셋째 날에 그것을 분석하고 미세 조정을 발견했다면 오늘은 그중 하나를 선택해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순간입니다. 월요일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음 달이나 새해가 올 때까지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휴대폰이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걸 알게 됐다면 수십 가지 생산성 앱을 비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당장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지체된다면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하고 건강한 식단 3가지를 미리 적어두세요. 중요한 건 그 행동을 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복잡한 준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의 변화 시제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성된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실제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개선이 아니라 시작 그 자체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구글 같은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개발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듬은 후 내놓는 게 아니라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를 먼저 실행에 옮기고 실제 반응을 바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 당신도 이 전략을 그대로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루틴을 수십 가지 정리하려 하지 말고 오늘 5분만 움직여 보세요. 완벽한 식단표를 만들기보다 지금 당장 한 끼 건강하게 준비해 보세요. 이 방식이 효과적인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분석만 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둘째, 뇌가 실행을 통해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여 긍정적인 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감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지금 필요한 행동 하나를 선택해 당장 실행에 옮기세요. 작아도 좋고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관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를 생각해 보세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실행이라도 그 행동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방향도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머릿속에서 변명거리가 떠오르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실행을 우선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은 이 사이클을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의 연쇄를 막 시작한 것뿐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개선할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작게라도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5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행을 넘어서 그 실행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변화는 시도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측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일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어둠에 불을 켜는 날입니다. 고성능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더 오래 훈련하거나 더 많은 자원을 쏟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하고 조정하는가입니다.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팀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데이브 브레일스퍼드 감독 아래 이 팀은 마진의 축적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단 1%의 개선이라도 가능한 모든 요소에서 찾아내고 그 변화를 정확히 측정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감각이나 직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안장 위치를 바꿨다면 속도와 피로도 자세의 안정성을 수치로 분석했습니다. 식단을 바꾸면 에너지 수준과 회복 속도를 정량화해 기록했고 심지어 숙면을 위해 베개 종류를 바꾸는 실험까지도 수면의 질이라는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집요한 측정이 결국 그들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로 이끌었고 투르드 프랑스에서도 오랫동안 최정상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1%를 쫓으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검증한다면 왜 우리는 일상에서 같은 원칙을 쓰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면 좋은 것 같다. 요즘 생산성이 높아진 느낌이다 라고 말하지만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체감이 아니라 검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나만의 측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고급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혹은 수첩이나 엑셀 파일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에너지 수준을 1부터 10까지 숫자로 평가하고 집중력은 얼마나 유지됐는지, 계획한 일 가운데 얼마나 완료했는지, 전반적인 기분은 어땠는지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만 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확실히 좋았고 어떤 날은 눈에 띄게 무너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변화한 날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비교해 보세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측정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정말 중요한 것만 정해서 기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수면 시간, 식사의 질, 활동량 정도면 충분합니다.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한 시간, 완료한 주요 작업의 수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 측정 습관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내 삶에서 진짜 효과 있는 것과 겉보기만 그럴듯한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단지 시간을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르게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오늘의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측정되지 않은 것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데이터를 가진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챔피언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검증합니다. 당신도 이제부터는 단순한 의지나 느낌에만 기대지 마세요. 매일의 선택에 구체적인 근거를 더하세요. 그렇게 하면 삶의 모든 결정이 조금씩 더 정확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줄을 써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6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발견한 좋은 습관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잘 작동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감에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반복 가능한 체계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기업 중 하나는 바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입니다. 당신이 도쿄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든 부에노스아이레스나 마드리드에서 주문하든 빅맥의 맛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철저한 표준화의 결과입니다. 소스의 비율 굽는 시간, 재료의 순서 제공하는 손의 방향까지 모든 과정이 세밀하게 문서화되어 있으며 전 세계 수천 개의 매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이 정밀한 반복이야말로 신뢰와 효율 일관된 품질을 만들어낸 진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일상 속에서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주는 특정한 루틴을 발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은 나를 더 분명하게 깨어있게 하고 어떤 순서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어떤 조합은 하루를 훨씬 더 부드럽고 생산적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흐름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순간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매일 아침 수십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무엇을 먼저 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 반복되는 결정들은 결정 피로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며 뇌의 에너지를 점점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좋은 선택이라도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두지 않으면 어느 날은 빼먹고, 어느 날은 잊어버리고, 어느 날은 귀찮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성공적인 사람들은 그런 반복 결정을 최소화합니다. 미리 구조화해두고 가능한 한 루틴화 시켜두는 것이죠. 오늘의 과제는 명확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지난 며칠간 당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준 행동이나 루틴을 떠올리세요. 그것이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계획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것을 정확한 순서와 방식으로 기록해 보세요. 이름을 붙이고 어떤 시간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는지를 명시해 보세요. 셋째, 그것을 보이도록 만드세요. 책상 위, 거울 옆, 휴대폰 첫 화면 등 가장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는 겁니다. 넷째, 변명 없이 반복하세요. 날씨가 흐려도 기분이 가라앉아도 일정이 어수선해도 그냥 하세요. 이건 기계처럼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흐름을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인간적인 전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도 좋은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 에너지를 더 중요한 창의적 결정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맥도날드는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삶의 품질을 지켜주는 루틴을 그렇게 반복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습관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체계화해서 반복하는 것이 곧 자기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삶을 무작위가 아닌 설계된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오늘 바로 그 한 가지 루틴을 문서화하고 고정시키고 매일 반복하는 데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일관성이 당신의 인생 전체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습관을 운 좋은 날의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7째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어떤 마침표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관찰하고 분석하고 조정하고 실행하고 책정하고 표준화하는 6개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모든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입니다. 단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진 눈으로, 조금 더 정제된 흐름으로, 조금 더 의식적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픽사 스튜디오는 영화 한 편이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시스템을 통해 감독과 크리에이터들이 완성된 프로젝트를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다듬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장면에서도 미묘한 뉘앙스를 조정하고 대사의 호흡을 다시 계산하며 작은 장면 하나에도 혼을 담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고 위대한 결과는 마지막 반복에서 탄생한다는 것을요. 이제 그 정신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에 시도했던 모든 루틴과 습관들을 다시 펼쳐보세요. 과연 어떤 변화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습관은 유지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직 어설프고 반복하기 어려웠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전날 밤 옷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은 시간 절약에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아침 식사는 여전히 즉흥적으로 고르고 있지는 않았나요? 혹은 휴대폰 알림을 끄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어느새 습관처럼 다시 손이 가는 앱들을 켜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 지점이 바로 다음 개선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은 간단합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조정하고 실행하고 측정하고 표준화한 뒤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거듭할수록 우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정리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나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방향이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꾸준한 반복은 거대한 도약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1%씩 나아지는 변화라도 그것이 52주 동안 쌓이면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결코 정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움직이고 항상 다듬고 항상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록한 메모들을 버리지 마세요. 루틴을 정리한 노트를 덮지도 마세요. 당신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고 다음 주는 더 깊이 있는 통찰과 더 선명한 실행력으로 그 여정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관찰하는 법을 배웠고 숨은 문제를 분석하는 눈을 길렀으며 작고 섬세한 조정을 해냈고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용기를 냈으며 실행의 효과를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을 익혔고 그것을 반복 가능한 구조로 정리하는 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대기업, 세계적인 운동선수, 창의적인 스튜디오들이 모두 이 반복의 철학으로 탁월함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이제 당신의 삶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마법은 반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안 풀려도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고 이번 주는 불안했어도 다음 주는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단 1%씩만 발전해도 1년 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실행한 카이젠 루틴이었다면 축하하세요. 당신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순간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주저없이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곳엔 언제나처럼 관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엔 분석 조정 실행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하세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변화는 그 끝없는 반복 안에서 자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7날 중 어떤 날이 가장 크게 와닿았는지 아니면 먼저 실천하고 싶은 날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일본이라는 단어를 댓글에 남겨 이 영상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임의 일원임을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안내와 도전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꼭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꾸준한 개선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고 오늘이야말로 자신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기에 가장 좋은 날임을 기억하세요.